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국제결혼 업체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올려놨는데, 이게 국제결혼 표준 약관 규모가 있는 업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국제결혼의 본질과 또 결혼의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이 국제결혼 실패하셨는데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전에 저하고 한 번씩 소통을 하셨던 분이야. 이분도 결국은 내가 내 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준비를 못하고 또 내가 보기에는 결혼하면 안 돼. 왜? 생활이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생각이 너무 어려. 그래서 아직은 국제결혼 할 때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올려놓긴 하셨는데 주어는 다 빠졌어. 본인이 바보짓 해서 결혼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빼놓고 그냥 업체 탓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영상을 올려놨길래 제가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국제결혼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사실은 신랑이 국제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끔 멘토가 되어주고 같이 런닝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구독자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국제결혼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 쓴소리를 할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긁히는 것만 신경 쓰고 본인이 개선을 하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자, 보세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맥락은 내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결혼이라는 게 여자만 잘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준비,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생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제가 이래 해갖고 진행을 했는데 상황적인 부분이 그 여자만 탓하기도 그렇다. 분명 이 중간 부분에서 어떤 신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었는데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 업체를 선택한다는 것도 내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고 업체 탓을 하는 그런 상황이 요즘 많다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에 자기 생각대로 올리는 건 좋은데 어떤 현실에 기반한 객관적인 얘기를 올려야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올리고 자기 변명하듯이 그렇게 올리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지. 이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제결혼 업체는 다 그놈이 그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양심적인 눈을 가진 사람을 보는 자신의 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탓해야지. 그리고 이게 일이라는 걸 하려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의 인성이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한테 결혼을 의뢰하니까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그 단점에 대한 준비가 안 되잖아.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아무리 단돌이 잘해도 밖에 나가면 새요.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좀 현명하신 분들은 저 찾아왔다가 아니면 저랑 상담하고 한 1년, 2년씩 준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해서 김 이사님 덕분에 결혼 잘했습니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일단 결혼이 시작이 됐으면 본인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본인의 감정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 국제결혼 중개를 하다 보면
사람이 성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 왜? 되도 않는 억지 소리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그냥 그 사람 소개하는 일에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어느 업체 가서 어떤 결혼을 하든 중요한 건 내 결혼이에요. 업체는 그 기회를 주는 거고. 근데 이 업체 만능론,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결혼할 때 좋은 업체를 만나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 근데 국제결혼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신랑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져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같이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그런 업체가 좋은 업체인데, 그 업체를 찾는 이용자들의 수준도 생각해봐야지. A 업체랑 쭉 그렇게 국제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업체에서 쓴소리 한마디 했다고 B로 갈아타고 B 업체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성과 결혼하고, 그럼 누구 손해일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낭떠러지에 본인이 떨어지고 있는 걸 누가 구출해 주려고 동아줄을 내려주고 그걸 끌어올려 주고 있는데, 내가 이 밧줄을 놓으면 저 사람들이 엉덩방아찌겠지? 그런 생각하고 본인이 죽는 건 생각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참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업체 계약해놓고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저한테 물어봐. 아니, 업체랑 신뢰도 없으면서 뭐하러 계약을 하고 그 업체를 가는 거야. 그 정신상태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업체랑 계약을 했으면 좋든 싫든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갑이든 을이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파트너를 믿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잘 풀어가야지. 처음부터 믿을 사람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고. 물론 업체들이 돈 받기 전에 엄청 잘하다가 받고 난 후에 신경 안 쓰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선택을 한 본인을 탓해야지.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사람 선택해놓고 업체를 탓한다? 업체도 잘못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에는 내 잘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잘 알고 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잘 알고 정보 잘 취합하고 국제결혼 생리 이해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해줄 그런 사람과 국제결혼을 진행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도 상담을 해준 사람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초도 상담 해주고 이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다 이제 계약의 시점이 임박을 하면 그 초도 상담 해준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 가서 좀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수박 겉 하른다고 뭐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초도 상담 해준 사람이 자신의 안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부족한 모습,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약점 잡힌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매일 가서 물어보고 간단한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크게 수리할 일, 그 다음에 뭐 큰 고장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 먼저 가서 점검을 하죠. 근데 그 차에 대해서는 엔진 오일을 갈고 간단한 정비를 해주는 업체가 더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것도 괜찮은데 큰 술이 아니니까 저희한테 하셔도 된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견적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국제결혼 업체 상담 몇 군데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일드한 얘기 해주고 좀 듣기 싫더라도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하고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는 더 이득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피하지. 왜? 자기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업체가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국제결혼의 생리가 업체와 한국 남자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신부하고는 무관해요. 그럼 업체가 신부를 보는 눈이 있고 신랑을 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중요한데 신규 회사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은 거 그거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으면 본인이 원했던 만큼 그 리스크도 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 부분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나 얼치기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업체가 현지 에이전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개인의 마인드가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내 결혼을 준비시켜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능력치가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이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지. 아니 업체 누가 그 업체로 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업체하고 얘기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그 자질도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중립적으로 얘기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지만 일단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는 어떻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나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남 탓한다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알고 신중하라는 거지. 그리고 잘 알아보시고 하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